자, 두 번째 넓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넓이는 정적분을 넓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면 정적분은 결국 y 값을 다 쭉 더한 거잖아요. 근데 y 값은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음수만 있을 수도 있고 음수 양수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넓이는 항상 y 값에다가 뭘 씌워줬죠? 절대값을 씌워서. 그치? 그래서 넓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로 보겠다는 거야? 양수로 해서 보겠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저렇게 절대값, 어디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럴 때는 저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건 방정식을 풀어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양수 음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배웠던 건 뭐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는 건 이렇게 fx가 지나가고 이렇게 gx가 지나갈 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즉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했었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넓이를 구할 때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위 마이너스 아래 그냥 dx 했었죠. 위 마이너스 아래 dx.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물론 교차가 어떻게 진행될 때도 있어요. 교차가 이렇게 교차될 때도 있죠. 그러면 표현하시면 됐었어요. 윗배기 아래, 윗배기 아래, 빼는 순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이랑 전혀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적분하는 피적분 함수가 뭐야? 초월 함수라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별로 고민할 거 없이 그때 거 다시 떠올리시면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문제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99쪽의 필수 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 곡선과 직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고요. 그쵸? 정적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봅시다.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죠? 자, 코사인 그래프, 뭐 여기가 x축이니까 0, 여기가 뭐야?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죠? 2파이까지. 자, 그래프는 코사인이니까 우함수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x축과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죠. 3분의 파이가 몇 도? 60도 있죠. 63 빌딩 기억나십니까? 그쵸? 3분의 파이 60도니까 120도. 120도면 대충 어디야? 여기가 지금 90도죠. 그 다음에 90도에서 30도 옆으로니까 요게 지금 요 부분이 뭐예요? 3분의 2파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6분의 7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죠. 210도네. 그죠? 180도에서 오른쪽으로 30도만큼. 그죠? 여기가 지금 뭐예요? 6분의 7파이죠. 맞습니까? 네. 그쵸? 맞아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의 넓이. 맞습니까? 그럼 요 부분의 넓이. 그지?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전부 다 무슨 쪽에 있어요? 음수 쪽에 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하시면 됩니까? 절대값 씌우면 그냥 음수잖아요. 그죠?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되니까 풀이는 이렇게 가겠죠. 1번 인티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2파이에서부터 6분의 7파이까지. 자, 적분은 절대값을 씌우니까, 근데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괄호 쳐줘야겠지?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부터 6분의 7파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입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6분의 7파이 플러스가 되겠지? 사인 3분의 2파이. 그죠? 자, 얘는 180도 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겠죠? 맞습니까? 뭐야? 사인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쳐 180도면 값이 같으니까 사인 사인으로 갈 건데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쓸 거잖아요. 그래야 합이 180도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6분의 파이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사인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뭐예요? 180도 3분의 파이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맞나요?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답이에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멘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뒤에 가서 이과 삼각함수 못하는 애들의 기본적인 건 뭐라 그랬죠? 각변환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프 그려서 언제 풀래? 또 아니 그래프 그리셔도 돼요. 물론 선생님 저는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여기 선생님 좌표도 열심히 그려놨는데 이거 활용하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한번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다 양수로 바꿔서 풀 거니까.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lnx죠, lnx. 자, 이거 적분이. 자, 2번 문제 볼게요. y는 lnx랑 x축, x는 익스포넨셜 분의 1, x는 익스포넨셜 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한번 그려보셔야겠네요. 그죠? lnx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얼마? 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세팅 해줘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분의 1보다 작죠? 여기야 여기. 그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분의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제곱은 크겠지. 익스포넨셜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음수고 이 부분의 넓이는 양수가 나올 아니 적분 결과가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이어서 꺾고 올려준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음수니까 인티그랄 뭐? 익스포넨셜 분의 1부터 1까지 lnx는 부호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가자고 바로. 그 다음에 인티그랄 1부터 익스포넨셜 제곱까지는 1부터 익스포넨셜 제곱까지는 lnx dx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뭐 아니면 우리 적분 스케일을 해서 마이너스니까 뭐야? 빼는 순서 바꾸니까 1부터 익스포넨셜 분의 1 lnx dx 하셔도 되죠. 여기 dx가 빠졌네. 그죠? dx 그 다음에 인티그랄 1부터 익스포넨셜 제곱 lnx dx 맞나? 자 lnx 이거 원래는 부분적분이었죠. 근데 우리 부분적분 아닌 걸로 할 수 있었잖아요.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기억나요? 네. 따라서 x, ln, x, 마이너스 x, c는 필요 없죠. 그래서 요 정도면 좀 특이하게도 객관식이면 이렇게 하자고요. 1 익스포넨셜 분의 1 익스포넨셜 제곱 맞죠? 이게 왜 빼는 순서 바뀌었다 그랬죠? 넓이가 달라서 그지? 네. 맞습니까? 만약에 이거 다 양수였으면 1부터 그냥 익스포넨셜 분의 1부터 익스포넨셜 제곱까지 그냥 적분했으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대입 마이너스 대입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배에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네. 익스포넨셜 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분의 1인데 여기에 익스포넨셜 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에 거 대입하면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제곱이니까 익스포넨셜 제곱은 들어가고 여기 익스포넨셜 제곱 들어가면 2죠. 2. 그 다음에 빼기 익스포넨셜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빼기 얘는 2번 뺄 거니까 1 대입하고 빼고 1 대입하고 뺄 거니까 그냥 1 대입할게요. 그럼 1 대입하면 이거 0으로 날라가요. 그쵸?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뭐 플러스로 바뀌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정리하자. 얼마? 익스포넨셜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2 그치? 얘는 얼마?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정적분 했던 거랑 똑같아. 다만 피적분 함수가 초월함수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적분하는 방법이 뭐 되게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적분법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활용은 뭐 수투에서 나왔던 정적분의 활용과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 없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페이지 200쪽입니다. 필수 4번, 필수 예제 4번이고요. 1번 문제를 읽어드리면 다음 곡선과 직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자, 여기서 표시해야 되는 건 Y축이죠. 맞습니까?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죠? 요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맞습니까? 여기 요렇게. 근데 이제 Y가 1이니까 Y가 1부터 익스포넨셜이니까 대충 여기가 1이겠지. 그죠? 그럼 여기가 2겠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적분해야 돼? 역함수를 구해서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y를 적분하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적분하는 겁니까? y에 대해서 x의 길이를 더해야 돼. x의 길이. y에 대해서 뭐의 길이를 더하는 거야? x의 길이. 왜냐면 이걸 가지고 세로의 길이를 더한다는 거 말이 안 돼. 이쪽 부분은 뭐가 안 돼? 적분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끊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세로로 더한다 그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구간을 어떻게 나눠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각형의 넓이로 구해주셔야 되거든요.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y의 변화에 따라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x를. 그죠?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만 잘 세워주면 돼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 x는 로 바꿔주시면 되죠. 뭐야? 마이너스 y분의 1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구간을 설정할 때 인티그랄 1부터 익스포넨셜까지 뭐야? 마이너스 y분의 1 dy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때 x 여기는 음수니 양수니? 음수죠. x값이 모두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값으로 바꿔주시면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y분의 1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y분의 1 그쵸? lny 그치? lny 그 다음에 1부터 x 보내줘야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대입하시면 얼마?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별거 아니죠? 자, 필수 4번의 2번 문제입니다. y는 ln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축 y는 마이너스 ln3, y는 ln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는 lnx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디죠?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0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y가 마이너스 ln3 여기겠네. 그죠? 마이너스 ln3 그 다음에 위에 ln3 여기죠? ln3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여기네 0. 그죠? 게다가 이제 y가 마이너스 ln3부터 0까지는 x좌표가 음수고 0부터 ln3까지는 x좌표가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얘가 이쪽으로 꺾어 가겠네. 그치?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구할 때는 인티그랄 식 세울 때 그쵸? 식 세울 때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셔야겠네. 그쵸? 뭐를 적분할 거니까? y좌표를 적분할 거죠. x를 y에 대해서 적분할 거잖아요. 그쵸? y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쵸? 따라서 인티그랄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인티그랄 마이너스 ln3부터 ln3까지 절대값 x를 dy 할 거라고요. 델타 y에 대해서. 맞아? y에 대해서 x의 총합을 구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저걸 무슨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겠죠. 그럼 y는 ln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뭐 붙여주면 돼요? 익스포넨셜 달아주시면 되겠죠. 맞나? 그러면 x는 뭐야? 익스포넨셜의 y-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진짜 적분하는 건 이거죠. 인티그랄
마이너스 ln3 빼는 순서 바꿀게요. 뭐부터? 0부터 마이너스 ln3까지 적분할 거죠. 왜? 음수니까 빼는 순서 바꿔야죠. 절대값이 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익스포넨셜의 y-1 dy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인티그랄 0부터 ln3까지는 그냥 양수니까 익스포넨셜의 y-1 dy 해주시면 되죠. 요령이 생겼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익스포넨셜의 y-y 해가지고 0 마이너스 ln3 0 ln3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대입 마이너스 대입은 2배. 맞아? 별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ln3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ln3. 그렇죠. 3분의 1이죠. 맞습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ln3 대입하면? 맞아? 그렇죠? 3분의 1. 그 다음에 ln3 대입하면? 그렇죠. 그리고 아니 여기다가도 대입해줘야죠. 그럼 플러스 ln3 이렇게 되고 맞나? 그 다음에 더하기 ln3 대입하면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ln3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얼마예요? 1 0 대입하면 1 빼기 2번 할 거잖아. 2 이렇게 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ln3 마이너스 ln3 지워지네. 그래서 3에서 2 빼니까 1이고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 남아? 3분의 4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서술형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번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귀찮아서 쓴 거예요. 이렇게. 이 뭐지 이게? 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봅시다. 201쪽 필수 5번 문제인데요. 필수 예제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곡선 또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죠. y는 sin x, y는 cos x, x는요? x는 2분의 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보면 별거는 아닌데 자 봅시다. 이렇게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이게 선생님이 지금 비율을 맞춰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1대 1.5 정도 되죠. 파이가 얼마야? 3.1 정도 되니까 1.5 정도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x 그래프고 얘가 뭐야? 사인 x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러면 x는 0, x는 2분의 파이, 사인 x, 코사인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이거 그래프 보자마자 여기 딱 쪼개가지고 여기가 4분의 파이지 당연히. 네. 그럼 이 양쪽의 넓이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칭임을 파악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볼 거예요. 인티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뭐? 코사인. 그렇죠. 위에 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dx 할 거고 몇 배 해줄 거라고요? 2배. 2배 또 빠트려서 틀리지 말고. 알겠어? 아싸 대칭 이래놓고선 적분해놓고 2배 안 하는 인간들 되게 많아. 사실 나도 많이 그랬었어. 그래도 그 답이 없어요. 그쵸? 선생님이 예전에 막 풀이할 때 보면 야 적분해놓고서 딱 했는데 뭐야 왜 답이 다르지? 이러면서 확인하면 꼭 이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수식에 적용시켜 주시기 바라요. 알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수야 알면서 하니까 실수라고 하죠. 같은 실수 반복하면 실력이죠.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을 때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 풀이의 특징이 뭐였죠?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는 형태로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생겨? 실수가 나와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간결한 게 좋은 거고, 그쵸? 맞습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두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적분할 건데, 자, 봐요.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나요? 왜? 사인 적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2배 곱하기 대입 마이너스 대입하실 건데 4분의 파이 대입하고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 루티.
2분의 루트 2니까 2배 하시면 루트 2죠. 그쵸? 아 그러네 루트 2.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얘는 0이고 얘는 얼마야? 1. 그래서 빼기 1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냐면 잘 봐요. 이거 진짜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냐면 아는 사람 빨리 푸세요. 모르는 사람 개고생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왔다고 문제가 y는 sin x 플러스 1 그다음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x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지금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 마이너스 아래가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어때요? 바뀌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분을 진짜 이렇게 했어야 돼.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뭐? 위 마이너스 아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부터 다시 2파이까지는 또 위 마이너스 아래를 나눠서 이렇게 해주는 문제였죠. 근데 이렇게 적분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법 걸립니다. 생각보다 제법 걸려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왜 각변화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그래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 자 선생님이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냐면 잘 봐요. 여기까지가 파인 건 아시겠죠? 저거 그럼 2파이.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갤 거야. 여기가 2파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랑 선생님 2파인데 계속 2분의 파이라고. 미안해요. 2파이죠. 2파이라고 2분의 파이라고 썼어. 그쵸? 자, 여기랑 요 윗부분의 넓이는 같죠. 근데 요 부분을 또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줘도 되겠죠. 숫자 믿어요. 자, 여기다가 깔아줘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얘를 여기로 보내주고 얘를 저기로 보내주시면 그쵸? 대칭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윗부분과 아랫부분과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1이잖아. 그럼 이 평행사변형은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파이죠. 높이는 얼마죠? 1이야. 그럼 이 파란색 안 나와? 지워졌어 안 나와서. 하얀색 비었나 보다. 자, 선생님이 여기 하얀색 삐끔치는 이 부분의 넓이가 그냥 뭐야? 그렇지. 이 길이가 파이고 높이가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 그냥 파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얼마? 1. 그쵸? 끝났어. 파이 플러스 4야. 몇 분 컷? 1분 컷이에요. 그래프만 딱 그리면 이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딱 그리잖아요. 그럼 요 두 개만 여기로 보내주시면 이거 중학교 1학년 아이디어입니다. 뭐야? 잘라서 채운다. 대칭성.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1인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넓이가 1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파이 1이니까 파이 플러스 4군요? 이렇게 풀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풀면 이거 어때요? 2점. 진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나오면 몇 점 문제로 나올까? 4점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이런 거 좀 짜맞출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삼각함수가 갖는 특징이야.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간격만 좀 벌어지죠.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채우면 평행사변형의 모양을 만들기도 쉽고요. 사실 우리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한 칸의 넓이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퍼즐 맞추듯이 했을 때 되게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정말 좋다는 거지. 그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자, 필수 5번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lnx, y는 x, y는 1, y는 3. 자, 지금 보니까 이때 직선을 y는 1, y는 3 줬죠. 가로선을 줬단 말이야. 이때 가로선이 주어지면 아이디어는 무조건 뭐야? x를 y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아이디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lnx 그래프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여기가 1이고. 맞습니까? 게다가 y는 x인데 y는 x랑 lnx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그래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때 선생님이 기억하십니까? 언제쯤 만난다? y는 x랑 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접하는 순간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밑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4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 되면 접하니까 익스포넨셜은 사실 2.7 정도니까 아예 안 만납니다. 더 벌어져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안 만납니다.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y는 1, y는 1 숫자만 믿읍시다. 알겠죠? y는 1, 그 다음에 y는 3.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 비금치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얘랑 만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세로로 더한다는 거 자체가 더했다 뺐다 지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구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x를 y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로로 더하는 게 맞다고. 그럼 가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이 위고 이쪽이 아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위 아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lnx 그래프가 위에 거고 y는 x 그래프가 뭐야? 아래 겁니다. 그죠? 근데 대신 x를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x를 y로 표현해 줘야겠지. 그러니까 이건 현명한 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y는 lnx를 y에 대한 식으로 풀어 주려면 밑에다 뭐 붙이면 돼요? 익스포넨셜 붙여 주시면 되죠. 그냥. 그렇죠? 밑에다 밑따라 주는 스킬. 그러면 결론 x는 뭐가 돼? 익스포넨셜의 y 그래프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y는 1부터 3까지 익스포넨셜의 y가 위에 거고 아래 거는 뭐예요? y죠. 마이너스 y dy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맞습니까? 뭐 적분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쉬운 적분이잖아요. 익스포넨셜의 y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익스포넨셜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1승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정리 끝. 따라서 답은 얼마죠? 익스포넨셜의 3승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넓이, 적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네. 자, 202쪽 필수 6번 봅시다. 자, 필수 6번 보면은 곡선 y는 익스포넨셜 x제곱과 이 위의 점 1, 익스포넨셜의 접선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꼭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x제곱 그래프 그냥 조금 뭐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1, 익스포넨셜의 여기서 잡읍시다. 그래서 얘가 1, 익스포넨셜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접선이 그죠? 여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어차피 익스포넨셜 x제곱 미분해봐 익스포넨셜 그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미분해봐 1 대입하니까 익스포넨셜이 되죠. 지나는 점은 1, 익스포넨셜이니까 y는 기울기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x좌표 맞습니까?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냥 뭐야? 익스포넨셜의 x라는 그래프가 생기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를 지나는 거예요? 0,0 원점을 지나겠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y절편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0,1부터 0,0부터 0부터 1까지 이 노란색 비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주시면 되죠. 뭐 별거 아니네요. 기본적인 문제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인티그랄. 그죠? 인티그랄. 뭐부터? 0부터 1까지. 맞습니까? 뭐 하면 돼요? 위 빼기 아래. 위에 게 뭐예요?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얘가 뭐야? 이거잖아. 그죠? 익스포넨셜 x dx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습니까?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밑으로 했을까요? 적분하면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차수하나 올려보니까 2분의 익스포넨셜 x제곱 0부터 1까지 대입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니까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분의 익스포넨셜 0 대입하니까 빼기 얼마? 1 그죠? 어차피 얘는 0으로 없어지고 얘는 1 됐어요? 따라서 2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6번의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사실 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3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 끊어서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 돼 있을 때 V 마이너스 R에 V 마이너스가 그냥 단순하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귀찮은 부분이 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서 푸시면 되겠죠. 203페이지입니다. 필수 7번 볼게요. fx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제곱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뭐 이걸 왜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이 범위를 잡아야만 1대1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함수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f 인버스가 지금 g라고 표현돼 있죠. 역함수 문제를 풀 때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역함수는 언제만 존재합니까? 1대1 대응, 그쵸?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1대1 대응이라는 건 야, 연속함수에서 1대1 대응을 쓰려면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혹시라도 극점이 생기면 증가가 감소로 바뀐다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거나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한단 말이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회방 놓는 게 뭐냐면 이 1대1 대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1대1 대응이라는 거 증가만 한다는 거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는 거 뭐야? 그 직선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치? 물론 완전히 직선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곡선이긴 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0부터 1까지 0부터 익스포넨셜까지죠. 그럼 F0이 얼마니? 0이고 그 다음에 F1이 얼마입니까? 익스포넨셜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봐봐 0,0을 지나는데 어떻게 증가인지도 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로 뭐 해봐야 돼? 위로 볼록 증가인지 아래로 볼록 증가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계도 함수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치? 아니 뭐 물론 미분만 제대로 하더라도 오목볼록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지만 1, 익스포넨셜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 같아요. 위로 볼록 그려도 상관없다. 물론 뭐 정확하게 그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치? 그러면 0부터 1까지 fx dx 하면 이 부분의 넓이인 거고 그쵸? 역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x축으로 바꾸고 이걸 y축으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이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x였다가 뭘로 싹 바꿔요? gx로 바뀌는 거잖아. 역함수로.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는 0부터 어디까지? 익스포넨셜까지 적분하라는 거잖아. 그럼 역함수를 적분한 부분의 넓이는 여길 거고 그치? 원함수를 적분한 부분은 어딜 거야? 여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넓이가 나와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지금은 나오네요. 왜 지금은이라고 얘기했냐면 옆에 가서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넓이는 뭐야? 이거 적분하면 바보. 그쵸? 1 곱하기 익스포넨셜에서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대1 대응에서 역함수 문제를 보면 조금만 더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당연히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겠지.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기가 지금 A라고 하고요. 여기가 B라고 할 때 자, 이 부분의 넓이를 보면 이게 fx가 될 거고 만약에 얘를 x축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해 줄게.
여기를 x축으로 보고 여기를 y축으로 보면 이게 그냥 원함수죠. y는 x대칭이니까 이걸 뒤집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역함수의 기하적 의미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fa.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FP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빗금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여기다 쓸게요. 인티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GX, DX 이렇게 되는 거죠. GX라고 쓰지 맙시다. GX는 의미도 없으니까. F 인버스 X 이렇게 DX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면 실제로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뭐예요?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조그만한 직사각형을 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역함수의 적분법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인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기하적 성질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실제로 적분한 물론 역함수를 적분하는 경우도 생기긴 해요. 그치? 그렇지만 이런 문제의 특징들은 그냥 진짜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을 활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해결하세요. 이런 형태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쵸? 특정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뭐 4배를 해준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활용해야 돼요? 기하적 성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기하적 성질을 꼭 활용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시겠죠?